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참담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거든요. 저는 1년 전에 소개팅으로 현우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던 게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무엇보다 말을 정말 잘했어요. 직업은 IT 회사 팀장이라고 했고, 집도 강남에 있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죠. 사귀기 시작하면서 현우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보였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주고 선물도 자주 해주면서 제 말을 경청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는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고, 저는 진심으로 현우를 사랑하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현우가 주말에는 거의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중에만 저녁 시간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우가 자기 집에는 절대 못 오게 하면서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청소하고 정리하면 그때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채 항상 제 집이나 호텔에서만 만났죠. 가장 이상했던 건 현우가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요즘 시대에 SNS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하는 게 시간 낭비 같다면서 관심 없다고 하고, 커플 사진도 찍기 싫어해서 저희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현우를 정말 사랑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현우 생각이 났고, 밤에 자기 전에도 현우와 통화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현우네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현우가 갑자기 급한 회의가 생겼다면서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우가 노트북을 맡기면서 자기 이메일 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회사에서 중요한 메일이 올 거라며 오면 알려달라고 했죠. 저는 현우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들이 보이는 걸 발견했는데,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된 아이디가 이상하게도 현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그 계정을 클릭해보니 프로필 사진은 현우인데 이름은 김민수라고 되어 있어서 왜 다른 이름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이상한 건 블로그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족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사귀고 있는 현우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손으로 화면을 만져보면서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화면 속 현우는 그대로 웃고 있었고, 아내를 안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서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서 제가 알던 현우의 모습 그대로인데, 제 옆이 아니라 다른 여자 옆에 서 있는 현우였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제가 매일 밤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블로그 글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는데, 5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가 둘인 가정이었으며 주말마다 가족들과 놀러 다니는 사진들이 가득해서, 그래서 현우가 주말에 못 만난다고 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현우가 주말에 못 만난다고 했을 때, 이해한다고 했던 제 모습, 집에 못 간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던 제 모습, 부모님께 인사 못한다고 했을 때 기다리겠다고 했던 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저는 정말 바보였던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다가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을 때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는데, 1년 동안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던 여자의 모습이었고, 아니에요.
저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구토가 나서 실제로 토하고 말았는데 현우와 스킨십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키스하고 안고 잠자리를 가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더럽게 느껴졌고 그게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 역겨웠어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다가 나왔지만 노트북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고 전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메일을 보낸 흔적이 있었고 소개팅 앱에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중 한 명에 불과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그저 여러 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참담했거든요. 제가 현우한테 보냈던 그 많은 문자들,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우스워졌어요. 노트북 파일들을 계속 뒤지면서 마치 자해하는 것처럼 저를 계속 아프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한 게 개인 폴더 안에 여자들 사진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몰래 찍은 도찰 사진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더 끔찍한 건 제 사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있었는데 자고 있을 때, 옷 갈아입을 때, 샤워하고 나올 때 등등 제가 전혀 모르는 순간들이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제 엉덩이에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걸레라고 적어놓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사진에서 저는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볼일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라 저는 여태 몰랐고 그나마 다행인 건 목욕탕을 안 갔다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는데 1년 동안 현우가 저를 그렇게 찍고 있었던 거고 제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들을 몰래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현우를 믿고 모든 걸 보여줬는데 현우는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비명이 새어나왔고 카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파일을 더 뒤지다가 법원 문서를 발견했는데 PDF 파일을 열어보니 집행유예 판결문이었고 3년 전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피해자는 회사 후배 여직원이었고 술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모든 게 무너졌는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유부남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였던 거고 제가 1년 동안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제가 스킨십을 했던 그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데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119를 부를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밖으로 나와서 찬 공기를 마셨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는데 이게 배신감이구나, 이게 절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남들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제 진심이, 제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휴대폰으로 현우한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들,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지만 그 사진 속 현우는 제가 아는 현우가 아니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진짜 현우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고 범죄자였던 거죠.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울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 현우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30분이 지나서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회의가 끝났다면서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 목소리가 1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목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챙겨서 일어났는데 현우를 만나야 했고 직접 따져 물어야 했어요. 카페로 돌아가니 현우가 이미 와 있었는데 평소와 똑같이 웃으면서 왜 밖에 있었냐고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면서 걱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현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1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현우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결혼했죠? 라고 말이에요. 현우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현우가 무슨 소리냐면서 발뺌하려고 했지만 저는 노트북을 펼치면서 이게 뭐냐고, 가족 사진이 왜 여기 있냐고, 아이들은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현우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는데 이혼 준비 중이라고,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서류만 남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블로그에는 일주일 전에 올린 가족 나들이 사진이 있었어요. 이혼 준비 중인 사람이 가족 나들이를 가나요? 저는 도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이건 또 뭐냐고, 왜 여자들을 몰래 찍냐고, 저도 찍었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현우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요. 판결문도 보여주면서 당신 성범죄자 맞죠? 라고 물었는데 현우가 그건 오해라고 억울하게 걸린 거라고 변명했지만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유죄라고 적혀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으며 피해자 진술도 일관성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현우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나한테 진심이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말이에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현우한테 저는 그냥 놀이였다는 걸요. 재미로 만난 여자 중 하나였다는 걸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현우한테 말했는데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범죄니까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 현우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걸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부터 했는데 현우한테 손 한 번 잡힌 것도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문질렀는데 피부가 빨갛게 변할 때까지 문질렀지만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현우와의 기억들이 저를 더럽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샤워하면서 울었는데 1년 동안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현우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의 떨림, 결혼을 꿈꿨을 때의 행복이 전부 가짜였던 거죠.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회사에도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쉬면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지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거의 안 마시면서 그냥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전화하셨지만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유부남한테 속았다는 걸, 범죄자와 사귀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눈을 감으면 현우 얼굴이 떠올랐고 가족 사진이 보였으며 도찰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깼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 혐오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남자와 키스하고 안기고 잠자리를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였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한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언니가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결국 문을 열었어요. 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창백하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현우가 유부남이었다는 것, 범죄자였다는 것, 저를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다 말했는데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언니가 저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잘못 같았는데 그 많은 신호들을 무시한 게 제 잘못이었고 쉽게 믿은 게 제 잘못이었으며 확인하지 않은 게 제 잘못 같았어요. 언니는 계속 아니라고 나쁜 건 현우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도찰은 명백한 범죄고 증거도 있으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신고하면 제가 현우와 사귀었다는 게 다 알려질 테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거든요. 며칠 더 고민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고 현우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계속 악몽을 꿨는데 현우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악몽이었어요.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경찰서에 갔는데 언니가 같이 가주었고 수사관한테 상황을 설명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정말 잘했다고 용기 낸 게 대단하다고 말해줬지만 전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며칠 후 현우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출근길에 경찰이 현우를 연행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도감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졌는데 현우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현우를 직접 마주했을 때 정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현우는 계속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판사가 현우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명령했는데 현우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판사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엄벌을 내렸어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는데 심리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친구들 도움도 받았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남자만 보면 의심부터 하게 되었고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뵙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우 때문에 사랑이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신호가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의심하세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